안녕하십니까. 이번은 이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최상목이가 임명한 두 명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관 자격을 인정하지 말고 그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라. 국민의힘이나 이걸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지금 한덕수 대행이 권한 대행이에요. 그 국민의힘이 그거 인정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200석이 돼야지 탄핵이 되는데 200석이 안 됐잖아요. 우원식이가 일방적으로 그냥 151석 과반 기준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탄핵된 것처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권한대행 심판과 가처분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권한대행은 한덕수입니다. 그러면 최상목이는 참칭 권한대행이에요. 최상목이가 정식으로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자가 임명을 두 명 해봤자 임명권이 없는 자가 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가처분이나 권한대행 심판이 이긴다면 그러면 최상목이는 권한도 없었던 자가 임명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나중에 가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그 두 명 있잖아. 최상목이가 임명한 두 명. 바로 이제 조한창. 그 다음에 정계선. 두 명에 대해서 임명 무효다. 왜? 아직까지 최상목이가 정당한 권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확정이 이런 이유로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미리 헌재에다가 제기해두라. 국민의힘이 이걸 제가 먼저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논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도 권한 대행은 한덕수입니다. 왜? 국회에서 표결이 불성리 200석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한덕수니까 최상목이가 임명하는 거는 월거이잖아. 권한 없는 자가. 따라서 이제 먼저 그 두 명은 재판관을 인정 못한다. 임명 무효 확인의 소를 미리 가처분하고 제기해라. 이걸 제가 첫째 국민의힘에 촉구하고요. 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제 두 명이 막 임명되다 보니까 좌파들이요. 야, 이제 8명 체제가 됐네. 어겐 박근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으로 8대 0으로 이기지 않냐. 이제 두 명이 됐으니까 빨리 한두 달 내에 빨리 끝내가지고 8대 0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어겐 박근혜 이라면서요. 참 이게 황당한 이야기죠.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탄핵은 이제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거예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이 말은요. 형사재판처럼 이재명이 형사재판처럼 그런 데 절차를 거쳐서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어느 재판관이 퇴임이 언제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끝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충분하게 적법하게 심리해가지고 심리가 끝났을 때 선고하는 게 맞죠. 왜?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에 맞춰가지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끝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한번 겪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이정미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죠. 이정미가. 그러니까 이정미가 2017년 3월 13일이 퇴임이거든요. 2017년 3월 13일 이정미가. 그러니까 이제 그 후임이 이정미가 대법원장이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는 조희대가 아니고 양성태 대법원장이 이정미의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 있잖아요. 이선애 재판관을 지명을 했단 말이야. 그때 양성태 대법원장이 2017년 3월 8일 날 이정미 소장 대행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때 황교안 대행한데요. 황교안 대행한데 민주당이 뭐랬냐면 그 권한 대행은
권한대행은 그 대법원장이 추천했더라도 임명권이 없어.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제 7명밖에 안 남는데, 근데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으니까 7명 가지고 하면 이게 정당성이 약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이정미가 3월 13일 날 퇴임하니까 그 전에 무조건 선고를 해야 돼. 이래가 졸속으로 해가지고 심리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게 우리 천추의 한이죠. 재심도 못하고. 그게 문제였잖아요. 왜 재판관의 퇴임에 맞춰가지고 재판을 끝내든지 말든지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재판을 충분하게 심리를 해가지고 모든 게 팩트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 선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좌파들은 4월 18일 날 좌파들에게 4월 18일 날 대통령 몫으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뭐 문영배 지금 소장 대행, 그다음에 그 이미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4월 18일 나가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대행한테 2명 임명권을 주도 안 되고, 또 이게 임명권 안 주면 그 둘이 확실한 표가 없어지면 다시 6명 남잖아. 그러면 이게 6명 만장일치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은 무조건 4월 18일 전에 무조건 졸속으로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재판관이 퇴임하든 안 하든 거기에 맞춰가 재판을 끝내야 됩니까? 거기에 맞춰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도 전부 이게 판사 임기에 다 맞춰가 빨리 끝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적법하게 모든 증거조사를 적법하게 그 공판정에서, 헌재 재판정에서 직접 다 이제 그 반대신문권을 보장해가지고 증거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신문기사, 신문 찌라시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잖아. 판결문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처럼 신문 찌라시 기사 가지고 판결문에 쓸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게 그냥 검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공소장 가지고 판결문 쓸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이게 뭐 김용현 공소장이다, 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공소장이다, 여인영 방재사령관 공소장이다. 이 공소장만 가지고 헌재가 판결문을 쓸 수는 없잖아. 공소장은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관련자들을 전부 직접 헌법재판소 공판정에 직접 김용현이고 모든 사령관들 정인들을 불러서 국회 측에서도 질문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신문하고, 이렇게 재판을 정의신문을 쭉 해야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 피고인신문처럼 대통령에 직접 나가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는 신문, 이런 게 그 기회를 주고, 이런 게 다 적법한 절차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는 이게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거냐고. 우리가 이게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막 떠드는데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체포를 지시했다, 판사 김동현을. 근데 이게 말이 틀리잖아. 그거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일 뿐인데 그 주장도 어떤 경위에서 진짜 있는지 몰라. 우리는 그거 못 봤잖아. 변호사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판사 김동현이를 체포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정인 불러서 국회 측도 물어보지만 대통령 측에서 진짜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판사 김동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그걸 체포하려고 했느냐 따지고 이게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야 알잖아요. 아니, 제 말은 무조건 이게 대통령이 죄를 짓다고 무조건 그냥 단정 내리고 결론 내리라고 이게 뭐 한두 달 뒤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준석 위원장 이틀 만에 일했는데 그 탄핵도 지금 180일 다 돼서 180일. 근데 대통령 수사할 게 얼마나 많냐고. 뭐 좌파 패널들은 TV로 다 봤는데 뭐 할 거냐고. 야, TV로 다 본 게 그게 대통령이 다 지시한 건지, 현장 지휘관이 한 건지, 김용현 장관이 지시한 건지, 사령관이 한 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TV로 다 보고 어떻게 알아.
아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메모가 나오고 이러면 그게 대통령이 다 지시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는 하나하나게 그 정인으로 직접 불러서 대통령 측에 충분한 반대 신문권을 부여해야 그래야만 이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손준성 검사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 보통은 이게 재판 중에 있을 때는 탄핵 절차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탄핵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재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수사기관처럼 이게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대통령 수사 중일 때는 탄핵은 중단되는 게 원칙이 맞아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자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근데 이거 한계가 있더라도, 뭐 영장이나 강제 수사권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인으로 불러서 대통령이 반대 신문 할 수 있는 게 기회는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김용현부터 뭐 여인영, 이진우, 뭐 여러 이제 그 사령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겸 사령관 육참총장 박안수, 뭐 여러 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보사령관 문성호, 그 다음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뭐 다 이런 게 사람도 불러봐야 되잖아요. 다 정인 불러야 되잖아. 그 다음에 조지호 청장이나 우리 서울청장들 또는 국정원의 뭐 홍장호이나 다 정인 불러봐야 되잖아요. 또 이게 뭐 체포조 끌어내놨다는데 국회도 정인 불러봐야지. 필요하면 의원식도 정인 불러야 돼. 의원식. 그 다음에 그 한동훈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도 불러봐야지. 국무위원들에게 절차 거친지 안 거친지, 필요하면 한덕수 대행도 정인 나와야지. 절차 거친지 안 거친지, 전부 국무위원들도 이렇게 신문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그 조사한 다음에 팩트가 확인돼야만 이게 그 판결문에 써서 뭐 이거는 이게 내란이다, 뭐 아니면 국헌문란이다, 헌법 어겼다, 노지 그런 거 안 하고 이게 그냥 뭐 전부 다 신문 찌라시나 남 공장 주장 가지고 이게 그냥 탄핵할 것 같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졸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적법 절차를 보장해라. 어떻게 4월 18일 딱 2명 나간다고 거기에 껴맞춰 가지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180일이 보장돼 있는데 말라 그래 서두르냐고. 180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방송마다 나가서 좌파들이 한두 달이 끝난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준비 절차만 해도 이게 1월 3일 하고 또 일주일 더 걸릴 거야. 준비 절차만 해도. 무슨 이게 대통령 탄핵이 장난이냐? 한두 달이 끝내게. 이재명이는 1심만 2년 2개월 걸렸다. 2년 2개월. 그 간단한 정인 둘이 있는 위정교사도 1심만 1년 4개월 걸렸다. 1년 4개월. 1심만. 근데 이거는 1, 2, 30 다 합친 거 아니야. 탄핵은. 단심이잖아. 단심. 말도 안 되는 게 졸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그 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최상목이가 임명한 2명은요.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롭게 임명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일관성 있게 그 2명의 재판관은 자격이 없는 자 임명됐다. 따라서 이제 그 임명 무효 확인의소를 헌재에 제기해라. 인정해서는 안 된다. 2명은.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8명이 이제 됐다고 헌재가 막 졸속으로 끝내려고 이게 서두를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탄핵 절차는 엄격하게 그 증거법칙 형사재판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나 통신 들어서 아는 이야기, 이걸 전문 증거라 하죠. 전문 증거도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정인들은 직접주의를 합니다. 공판장에 직접 나와서 정인신문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김용현만 10번 해야 돼. 지금 유동규 정인만 대장동에 12번 잡히는데 그것도 부족하대. 12번. 그러면 김용현 장관만 하루에 정인신문이 끝날 수 있냐고.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 이게 김용현 장관만 해도 몇 번 되니까 제 말은 이렇게 충분하게 심리를 해야 된다. 절대 사람 퇴임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이게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는 이런 게 그 졸속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심리는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뭐 6명이면 6명대로 선고하고, 그때 가서 대통령 대행한테 2명 인정해주면 2명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면, 그러면 이게 다시 8명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제 말은 뭔가 이게 그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퇴임 날짜에 재판을 맞출 게 아니고, 재판은 정상적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뭐 사람은 재판관은 충원해 나가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